안녕하세요. 폴마캐피탈의 김태엽 대표라고 합니다. 폴마캐피탈은 원래 스탠다드 차터드 프라이빗 에퀴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난 20년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기업 바이아웃과 그로스 캐피탈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저도 한국 대표로 한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업계의 이제 우스갯소리로 밀려오는 파도에서 그거를 거스르는 1등보다는 파도를 타고 가는 2, 3등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실적이 좋다라는 이제 격언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섹터의 매력도를 가장 먼저 보고 그 섹터가 얼마나 쉽게 과점화될 수 있거나 아니면 독점화될 수 있는지를 또 중요하게 봅니다. 또 아무리 좋은 회사, 아무리 좋은 인더스트리 있더라도 비싸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싸고 좋은 회사는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맞춰서 저희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딴 데서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면 사람을 챙겨라, 전략을 챙겨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텐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비저너리한 VC 대표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을 테니까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나한테 맞는 투자자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10억, 5억, 2억, 3억인데 저희 같은 데 만나봐야 시간 낭비거든요. 반대로 이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은 200억, 300억, 500억, 1000억이 필요하고 그게 앞으로 1, 2, 3년 안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5년, 10년을 끌어와야 된다고 하면은 그 덩치에 맞는 투자자를 먼저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찾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서 그 투자자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이제 그로스 캐피탈하고 벤처 캐피탈이 많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벤처 캐피탈 투자를 쭉 봤던 CEO분들이 PE를 만나서 벤처 캐피탈 IR 하듯이 이제 IR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사실은 되게 숫자 위주로 많이 논의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전과 또 그다음에 그림과 언맷 니즈 이런 것들 치중하다 보면은 숫자가 빠진 좀 공허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시는 게 좋겠다. 특히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얼마가 필요한지, 그 돈을 받으면 무엇에 쓰고 그게 수익으로 얼마나 전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겨서 만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규모 있는 투자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 규모 있는 투자자를 만나서 잘 성장을 했다고 하면은 그 규모 있는 투자자보다 더 큰 규모에 있는 투자자를 최종적으로 만나시거나 내지는 그 규모 있는 투자 기관의 LP들 그 LP들이야말로 정말 글로벌 기관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상대적으로 빨리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그 성공을 할 수 있는 비법, 본인만의 비법을 먼저 아주 클리어하게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도대체 성공이 뭐냐? 내가 매출을 늘리는 거냐? 시장 마켓쉐어를 높이는 거냐? 수익을 내는 거냐? 이거에 대한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목표를 먼저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목표가 없이 일단 돈 받아놓고 피보팅을 계속하는 기업들은 그러다 하나 얻어맞으면 되게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존에 처음에 투자했던 투자자들하고 그 다음 투자자들의 성격이 너무 많이 바뀌면서 좀 간극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가장 최우선시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챙기고 또 경쟁자를 신경을 쓰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경영자로서는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경영은 야구와 비슷하다고 저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야구 안에서 특히 투수 교체하고 되게 비슷한데 저희도 어릴 때 야구를 보다 보면은 투수 교체를 늦게 해서 덕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각 단계별로 맞는 경영진들이 따로 있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제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서 보면은 작은 그릇을 타고난 사람이 큰 그릇으로 갔을 때 적응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교체는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한 반발자국 정도는 빠르게 하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제가 많은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창업 공신을 쳐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괴롭고요. 그렇지만 저만 해도 보통 5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 텀을 두고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첫 번째 CEO가 7년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경우가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이컵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굉장히 많은 초기 구조조정과
약간 클린업하는 이제 기간이 겹치면 그 다음부터는 성장을 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도 잘하면서 성장도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팀을 짜실 때도 내가 좀 크면은 한 번은 최소한 갈아치워야 되겠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다음 제너레이션 사람을 미리 만나두는 걸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완전히 신사업을 이제 시작했을 때는 기한을 처음에 정해놓고 시작하시는 걸 되게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시간인데 시간 자체를 너무 많이 허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예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자리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본인의 사업 모델을 증명하는데 한 3년? 중소중견기업이라면은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최소한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마음먹었던 KPI를 달성을 못하면 과감하게 접거나 아니면 반대로 MBO 형태로 경영진들한테 주고 나는 새로운 사업으로 좀 무번하거나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회사에서 신제품을 내거나 신서비스를 내거나 신규 매장을 내거나 신시장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맥시멈 한 1년 반 정도 여유를 줍니다. 1년 반 안에 안 되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접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5년에서 7년 안에 기회가 처음 한두 번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매각하거나 IPO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생각보다는 짧게, 그 다음에 아주 클리어하게 이거 3년 해보고 매출 100억 안 되면 과감히 접겠다 혹은 매각해버리겠다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는 것들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인생이 굉장히 긴 편이고 그래서 본인이 했던 일들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지 않는 에너지야말로 미래에 올 수 있는 성공을 답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일, 너무 짧은 실패에 좌절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또 스타트업 CEO들이 대부분 만나보면 IPO가 인생의 목표인 경우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저희 같은 PE 툴이나 투자자들 보면은 정말 베이비 스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IPO가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전략은 짜지 마셔라. 그리고 IPO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 CEO들은 처음부터 해내는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의 그릇에 맞지 않는 어떤 사업으로 커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한번 매각을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소울 서치를 해보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저 스스로도 과연 이 회사의 대표로 내가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건가? 나보다 더 잘하는 후배들이 있을 수 없나? 시장에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나라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경영진과 주주로서 혹은 투자자로서의 심적 분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들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나보다 더 잘난 CEO들을, 그다음 경영진들을 항상 눈에 찾아보시고 나보다 더 좋은 주주가 있으면 또 과감하게 넘기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들을 찾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도전을 해보는 것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